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학경찰학원 경찰학을 전임하고 있는 서진호입니다. 자, 여러분 2024년 2차 순경시험 여러분들 8월 17일 토요일에 최종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들께서 열심히 달려오셨던 그 과정이 여러분들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여러분들 그동안의 노력의 결실 맺으신 분들도 있고 아쉽게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합격의 유무를 일단 떠나서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 라는 말씀을 꼭 한번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험 통해서 분명 합격권에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으시겠죠. 아쉽게도 불합격하실 가능성이 높은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합격하신 분들은 차후에 또 나에게 주어진 과제, 체력과 면접 여러분들 꼼꼼하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쉽게도 불합격하시는 분들은 정말 아쉽지만 여러분들 새로운 마음가짐,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나의 현실적 문제점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성 이러한 것들을 정립하는 이번 한 주가 반드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여러분들 열심히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끝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상담을 했습니다. 대면 상담, 전화 상담, 네이버 카페에서의 상담 참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이번 경찰학이 일반적인 경찰학의 출제 경향이 아닌 상당히 난해한 문제가 대거 포진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 지문도 읽고 난 이후에 바로 옳은 지문인지 틀린 지문인지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지문이 아니라 한 번씩 꼬아내서 즉 변별력을 요하는 한 번 더 생각하게끔 만드는 지문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해설지 작업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번 경찰학 시험의 핵심 주제는 변별력에 있구나. 출제위원분들이 이 변별력 차원을 엄청나게 고려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변별력도요 적당한 수준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 많은 함정 지문이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여야 하고요. 공부를 조금 덜 하신 분들은 틀릴 수 있는 지문으로 내야죠. 그런데 이번 시험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공부가 조금은 부족하신 분들도 다 틀릴 수 있는 문제가 꽤 많이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번 순경시험은 형사법, 헌법 기본적으로 고득점을 받아 주셔야 되고요. 시험의 당락을 결정하는 과목이 결국 경찰학이 될 것이고 남경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이면 합격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경의 경우에는 75점 이상이면 합격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토요일 시험 끝난 이후에 해당 당일에 해설지 작업을 마무리하고 저의 네이버 카페 그리고 공기출 사이트에 가장 먼저 업로드를 했어요. 그래서 40문제를 전반적으로 살펴봤는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문제 정도는 기출 기반이었다는 겁니다. 기출 문제 그대로 출제된 문제도 있고요. 기출 문제를 꽤 많이 변형해서 출제된 문제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기출 문제가 10문제 정도는 되었다. 여러분 30문제 정도는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출에 기반한 30문제 정도 이 문제를 적정 수준 이상 모두 맞춰주셨으면 70점 이상은 될 수 있는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나머지 5문제 정도는요, 조금 어려운 문제였고요. 그런데 나머지 또 5문제 정도는 생뚱맞은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도 상당히 많았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핵심은 변별력이었습니다. 향후 공부 방법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론서를 공부할 때 암기 중요하죠. 두 문자 암기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항상 지문을 꼼꼼하게 읽으면서 생각, 사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교 구분되는 다른 주제가 있다면 그 비교 구분되는 주제의 공통점, 차이점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깊이 있는 학습이 필요하고 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서 소거할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죠. 이제는 여러분들 단순 암기할 부분이 있고 원리와 이해를 바탕으로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는 단순 암기를 넘어서서 꼼꼼히 지문을 읽고 그리고 생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머릿속에 전체적인 체계와 그림이 그려지는 연상작용 공부를 꼭 해주셔야 된다. 여러분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출 여전히 중요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0문제 정도는 기출 기반이었죠. 다음 여러분들 모의고사도요 꾸준히 풀어보셔야 돼요. 모의고사 쓸모없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 누군가의 개인적 생각이고요. 모의고사를 통해서 문제 적용력을 키워나가는 것, 이 감각을 끌어올려서 소거 능력을 키우는 것, 여러분 이것도 엄청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공부법 없습니다. 조금만 더 꼼꼼히 그리고 조금만 더 생각하고 머릿속에 연상작용하는 것, 그리고 기출과 모의고사의 지속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소거 능력, 감각 능력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꼭 향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총평은 간단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저의 서준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 가보시면 총평과 해설지가 업로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총평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시니까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해설 강의에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4년 2차 순경시험 경찰학 해설 강의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문제 해설을 할 때 그때마다 각 문제에 대한 총평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문제 1번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 1번은 틀리시면 안 된다. 이번 경찰학 어려웠죠?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도 1번 문제는 점수 획득용 문제가 되어야 한다. 자, 여러분 1번 문제는 경찰의 분류를 물어봅니다. 자, 이 박스의 내용을 분석해서 어떤 경찰을 물어보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죠. 여러분 박스의 내용을 보면 핵심적 포인트는 바로 여러분들 이 강제력 수단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즉 강제력을 사용하냐. 자, 그리고 비권력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냐. 이것은 경찰 활동의 질과 내용에 따른 분류죠. 그래서 여러분들 질서경찰 그리고 봉사경찰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1번 문제의 정답은 3번 질서경찰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1번 문제는 틀리시면 안 된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경찰의 분류
우리 시험의 A급 주제죠.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 분류 기준, 각 경찰 분류 유형의 의, 그리고 그 경찰 분류 활동의 사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꼼꼼하게 학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제가 항상 강조드렸죠. 우리 시험에 거의 100% 출제되는 주제다. 바로 실질적 의미의 경찰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을 물어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2번 문제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다.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조직이 아닌 작용 중심이다. 옳은 지문이죠.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일반 행정기관이 하죠. 즉 일반 행정기관의 각 주무장관이 실시합니다. 자, 일반 통치권에 근거합니다. 이 일반 통치권은 독일의 행정법학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가장 중요한 특징, 일반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다. 따라서 여러분들 1번 지문은 옳은 지문이죠. 자, 여러분 2번 지문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을 물어봅니다. 자,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은 역사적, 제도적으로 발전했죠. 역사적, 제도적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각 국가의 역사와 제도는 다르죠. 따라서 국가마다 상이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2번 지문 역시 옳은 지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3번은 경찰 분류네요. 업무의 독자성 유무. 여러분 이 업무의 독자성 유무는 보안경찰, 그리고 협의의 행정경찰, 이렇게 구분되죠. 이때 여러분들 보안경찰은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죠. 그래서 읽어보면 협의의 행정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러분들 2번 지문 역시 옳은 지문이 되는 겁니다. 자, 3번 보통 경찰 기관의 범죄 예방, 정보 수집 작성 배포 활동. 자, 여러분 보통 경찰 기관. 여러분 보통 경찰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는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죠. 실정법상을 기준으로 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이러한 활동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는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4번 지문이 틀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수업 때 항상 실질적 의미와 형식적 의미는 우리 시험에 거의 100% 나오는 주제다.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된다. 여러분들 계속 강조해 왔던 문제입니다. 따라서 1번, 2번은 꼭 맞추셔서 여러분들 점수 획득을 하여야 했던 문제에 해당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3번 문제와 관련해서 조금 틀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요, 자, 문제 해결 과정에서 사라 모델, 조사, 분석, 대응, 평가, 즉 조분, 대평, 이 절차, 순서까지는 암기를 했는데 조사가 뭐냐, 분석이 뭐냐, 대응이 뭐냐, 평가는 뭐냐, 그 각각 구성 요소의 의의를 여러분들
공부 안 하셨던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 그래서 사라 모형의 구체적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러분, 조사가 뭡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것을 조사 과정을 통해서 발견하는 겁니다. 따라서 1번 옳은 지문이죠. 자, 그러면 다음 단계 분석은 이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분석입니다. 자, 그럼 대응은요. 지역사회가 경찰과 협력해서 이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 이 원인을 없애는 활동을 해야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대응 방안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정답은요 4번이에요. 대응이 끝난 이후에 이 대응이 적절했냐,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겁니다. 평가. 그런데 이 적정성 평가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어떻게 구성되냐면 과정평가와 이 대응책이 효과가 있었느냐는 효과평가로 구분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결과평가가 제시되고 있죠. 여러분,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라 모델 좁은 대평에서 평가, 이 평가가 과정평가, 효과평가 두 가지로 구분된다. 이것만 딱 공부를 하신 분들은 학급 문제였고요.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상급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현재 1번, 2번, 3번까지는 저의 교재에 모두 있던 내용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바로 다음 문제 4번입니다. 자, 여러분, 이 4번 문제는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별도 해설하지 않을 겁니다. 해설하지 않는 이유는 경찰행정의 특수성을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경찰행정의 특수성은요, 그 경찰행정, 경찰 활동에서 발생하는 특수한 내용들을 말을 만들어내는 거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문제는 소위 말해서 학술적, 여러분, 학술적이 뭐냐면 주로 논문 또는 연구, 이런 부분에서 다루어져야지 위험성, 조직성, 기동성, 권력성,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는요, 좋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 처음 보죠.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의 교재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내용은 저의 교재에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요, 국어 문제, 감각으로 풀어야 했던 문제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향후 이런 원론적이고 학술적이고 논문과 관련된 이 부분까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범위를 늘리는 공부는 절대 좋은 공부 아닙니다. 그리고 경찰학은요, 기본적으로 방어 과목이 돼야 됩니다. 전략 과목화를 위해서 범위를 늘린다? 그러면 여러분들 1000페이지, 1100페이지, 1200페이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따라서 이런 문제 때문에 빵꾸가, 소위 말하는 빵꾸가 없는 교재를 찾아서 양을 늘리는 공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번과 같은 문제는 향후 출제되면 안 되는 문제고, 또한 출제될 가능성도 없습니다. 만약에 출제가 된다면 여러분들 그거 너무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번 시험에서 모든 수험생들이 틀릴 가능성이 제일 높았던 문제가 바로 4번 문제죠. 그래서 여러분들 4번 문제, 이 문제가 가장 얼토당토 않는 문제였다. 자, 다음 여러분들 5번 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자세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경직법에 조문, 이것의 역사까지, 즉 해당 법의 연혁까지 공부를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요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 일단 여러분 이 범죄 피해자 보호라는 것은 2018년에 여러분들 신규 제정되어서 경직법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1번, 2번, 3번은 이미 2018년 이전부터 있었던 규정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연혁까지 알 필요는 없다 그랬죠.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제 1조 이런 규정이 있는데 갑자기 제 1조의 2, 제 1조의 3, 여러분들 이런 규정이 있으면 뭐의 못,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신규 규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면은 제2조죠. 직무의 범위라는 규정이 있죠. 맞죠 여러분? 거기에 보면 1호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회복, 2호 범죄 예방, 진압 및 수사. 그래서 2호에 범죄 피해자 보호가 규정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가요 리걸 마인드, 조금 연역까지 다 우리는 공부를 못하니까 감각적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5번 문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춰 주셔야 되는 문제였다라고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6번 문제도 틀리면 안 되죠. 바로 경찰의 관할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사물관할, 인적관할, 지역관할. 사물관할이 뭐죠 여러분? 사무의 범위, 업무의 범위죠. 경찰이 처리할 수 있고 처리해야 하는 사무 내용의 범위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경찰의 사무, 임무는 국자법 제3조, 경직법 제2조에 규정되어 있죠. 자, 여러분 2번은 지역관할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법정관할, 이거 여러분들 제가 모의고사에 똑같이 출제했죠. 그리고 기출기반입니다. 자, 재판장은 법정에서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전 후에 상관없이 관할경찰서장에게 파견 요청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3번은요 헌법 규정이에요. 그래서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여러분 불체포 특권이죠. 옳은 지문. 여러분 사물, 인적, 지역관할 모두 광의의 경찰권을 행사하는 겁니다. 여기서 광의의 경찰권은 사회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협의의 경찰권, 수사권,
그리고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권력적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죠. 좋습니다. 여러분 건강관리 진짜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저번 주 토요일 해설지 작업을 종료하고 갑자기 냉방병 증세가 오면서 온몸은 추운데 머리에는 땀이 계속 나는, 그게 여러분 조금 지금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을 갔더니 코로나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해설 강의를 하면서 조금은 정신이 없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7번 봅니다. 여러분 이 문제 7번도 틀리면 안 되죠. 여러분 경찰의 기본 이념인데요. 민주성, 합법성, 인권 존중, 정치적 중립, 경영주의.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 기출 문제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 기출 기반이에요. 경찰의 기본 이념,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1번은 법치주의를 물어보죠. 여러분 법치주의는 법률의 법규 창조력, 법률 우위의 원칙, 법률 유보의 원칙. 여러분 이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자치경찰제도 도입해서 중앙정부 경찰권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니까 분권화시키는 거죠. 자, 국가경찰위원회,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들은 민간위원이 참여하기 때문에 민간인의 참여죠. 정보공개제도도 우리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해당 정보를 보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되죠. 국민의 참여죠. 이거 여러분들 법치주의입니까? 틀렸죠? 국민의 참여. 바로 여러분들 민주성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은 여러분들 8번 문제 볼게요. 여러분 경찰 윤리 이론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 뭐 윌슨의 전체 사회 가설, 구조원인 가설, 니도퍼 로벅 바커의 구조원인 가설, 썩은 사과 가설, 작은 오이, 셔먼의 미끄러지기 쉬운 경사로 이론. 여러분 이런 문제는 기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게 하이덴하이머가 앞으로는 중요하다.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자, 하이덴하이머 경찰 부패. 여러분 백색, 회색, 흑색 있죠. 자, 백색 부패는 선의의 목적. 옳은 지문. 여러분 회색 부패를 물어보는데 사회 전체에 명백하게 끼치는 부패. 이거 여러분들 흑색 부패에 대한 설명이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도 틀리시면 안 된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9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이 9번 문제 나왔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모의고사 과정에서 이번 시험에 경찰 문화, 이 경찰 문화와 관련해서 냉소주의 그리고 회의주의 이거 단독 문제로 출제될 때가 됐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바로 나왔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이 박스의 내용은
냉소주의입니다. 맞죠, 여러분?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불신합니다. 그리고 이 대상을 개선시키겠다는 의도가 아예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러한 냉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맥그리거의 Y 이론에 입각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여러분 4번 보세요. 아니, 적절하지 않은 것이죠. 적절하지 않은 것. 자, 2번 보시면 관리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제한다. 여러분, 관리층이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통제력을 강화시키면 냉소주의는 더 확대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2번이 틀렸죠.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9번 문제도 여러분들 맞춰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현재까지 보면 그나마 많이 어려웠다고 판단되는 게 3번 문제, 사라 모델, 경찰행정의 특수성, 4번 문제, 이 정도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문제 10번 볼까요? 여러분 10번도 여러분들이 조금은 헷갈릴 수 있었을 거예요. 바로 경조사 제한입니다. 자,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경조사를 알리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라고 했죠. 여러분, 이 경조사를 알릴 수 있는 건 공직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합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친족에게 알린다, 가능하죠. 과거 근무했던 직원에게 알린다, 가능하죠. 신문, 방송, 사내 인트라넷 등을 알린다, 가능하죠. 그리고 공직자 자신이 소속된 친목단체 회원에게 알리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배우자는 X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공직자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제가 이론 수업에서 꽤나 강조드렸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10번 뭔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 문제였다. 틀릴 가능성도 있는 문제였지만 되도록이면 이런 문제도 틀리시면 안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조금 지엽적이긴 하죠. 자, 다음 여러분들 11번 볼까요? 여러분 셉테드예요. 여러분 셉테드는 틀리면 안 되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정답 3번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제가 영역성의 다시 사적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영역성의 강화라고 말씀드렸어요. 반대로 공적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면 활동성의 증대 또는 활동성의 활성화라고도 하죠. 맞죠, 여러분? 여러분 3번을 보시면 공공장소의 활발한 사용, 해당 지역사회에 있는 체육시설을 활용하든가 놀이터 뭐 이런 곳, 이거 여러분들 뭡니까? 자연적 감시입니까? 아니죠. 활동성의 증대죠. 따라서 여러분들
3번이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1번 문제도 틀리면 안 된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2번 문제 봅니다. 여러분 12번 문제도 조금은 틀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 진짜 강조드렸어요. 여러분 사회학적 범죄학 이론은 사회 구조이론, 사회 과정이론, 여러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랬죠. 그런데 이 사회 과정이론은 사회 통제이론, 사회 학습이론, 그래서 여러분들 궁극적으로는 구조이론, 통제이론, 학습이론으로 구분됩니다. 자, 여러분 1번을 보시면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간주한다. 대표적으로 코엔과 펠슨의 일상활동이론. 자, 다음 사회적 결속과 유대의 약화, 허쉬의 사회유대이론. 자, 여러분 코엔과 펠슨의 일상활동 이론은 현대적 범죄 예방 이론에서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에 해당하고요. 허쉬의 사회유대 이론은 사회 통제 이론에 해당하죠. 따라서 정답 1번이 틀렸죠. 자, 여러분 2번은 코엔의 하위문화 이론, 3번은 디르켐의 아노미 이론, 4번은 쇼와 맥케이의 사회 해체 이론, 2번, 3번, 4번은 모두 사회 구조 이론에 해당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여러분들 이 12번 문제도 되도록이면 틀리시면 안 된다. 자, 다음 여러분들 13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13번 문제도 많은 분들이 틀릴 수 있음직한 문제였습니다. 볼까요? 자, 지역사회 경찰활동. 여러분 기억 잘 보세요.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의 핵심은 서로 간의 감시 또는 서로 간의 부조, 이웃 중에 수상한 사람이 있으면 감시하고 이웃 중에 경제적으로 부족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것. 그래서 이웃지향적 경찰활동은 민간 순찰을 실시하죠. 맞죠, 여러분? 자, 그런데 쭉 읽어보면 지역 주민과 좋은 관계, 지역 주민의 적극적 참여, 이거 여러분들 지역 중심적 경찰활동입니다. 니은, 예, 여러분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다. 일선 경찰관에게 재량을 부여한다. 분석자료 제공하고 대중정보와 비평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디귿, 전략지향적. 여러분 전략지향적은요, 전통적 경찰활동과 수단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여기에 보시면 지역사회 참여, 예, 전략지향적 경찰활동도 일정 부분 지역사회 참여가 필요하죠.
자, 근데 여기서 지리정보 시스템 활용하여 분석 기법을 사용한다. 이게 여러분들 전략지향적 경찰활동과는 다소 거리가 먼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러분 리을을 보시면 증거 기반 경찰활동. 여러분 이거 제가 제 수업 들었던 학생들은 이론 수업과 모의고사 때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어요. 뭐냐면요, 굳이 경찰학뿐만이 아니라 범죄학도, 사회학도 모든 학문이 증거 기반 활동이 필요합니다. 증거에 입각한 과학적 분석 툴로 자기의 주장을 하라는 겁니다. 증거 기반. 자기 뇌피셜 하지 말고요. 모든 사람이 인정할 수 있는 증거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쉽죠? 과학적, 의학적 증거가 필요하다. 또는 뭐 통계학적 증거. 이게 여러분들 증거 기반 활동이거든요. 여러분 이 증거 기반 경찰 활동, 증거 기반 범죄 분석, 여러분 제가 대한범죄학회 회원이죠. 대한범죄학회 범죄학에서요 이 증거 기반 엄청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우연히 나왔죠. 그런데 증거 기반 경찰 활동을 각각의 교재에서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강사는 거의 없죠. 따라서 여러분 13번 문제는 옳은 것, 니은, 리을. 여러분들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3번 문제는 조금 어려운 편에 속하는 문제이기는 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현재까지는 3번, 4번, 13번 이게 여러분들을 괴롭혔던 문제다. 자, 여러분 14번 잘 보세요. 미군정 시기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다른 내용은 다 치차하더라도 여러분 미군정 시기에 가장 국가적 문제가 뭐라 그랬죠? 좌와 우의 대립이라고 그랬죠. 자유진영 국가와 공산진영 국가의 대립. 그래서 이 공산 좌 세력과 싸워야 되다 보니까 일제의 기존 인력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대로 활용했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청산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군정 시기의 사회 배경, 국가적 배경, 식민지 시대의 경찰 인력을 그대로 활용하였다. 이 내용만 알고 있었으면 14번 문제 역시 틀리면 안 된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5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교경찰론 무료 특강도 했었거든요. 자, 많은 수험생분들이 이 15번 문제도 뭐 엄청나게 풀기 어려운 문제라고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러분 이 1번 지문 보세요. 일본 경찰의 수사권. 이거 여러분들 기출문제였습니다. 자, 여러분 일본 경찰은요 수사 개시권 가집니다.
수사 진행권 가집니다. 그런데 이 수사 종결권은 검찰이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교재에 보면 비교경찰론 첫 페이지에 각 국가의 사법제도의 구분이라고 해서 제가 표를 만들어 놨거든요. 여러분 똑같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권, 우리랑 거의 비슷하게 수사 종결권은 검찰이 가지는구나.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15번 문제도 조금 아쉽지만 저의 비교경찰론 특강을 들으셨다면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 제 기준입니다. 제가 가르쳤던 기준. 또 반대로 어떤 분들에게는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점점 외국 경찰사 물어보는 문제가 이제 고정적으로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는 게 정착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씩 구체적인 부분까지도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번 문제는 특정한 국가의 경찰 제도를 물어본 게 아니라 영국 빼고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물어봤죠. 왜일까요? 여러분 이번 1차 때 영국 나왔거든요. 여러분 외국 경찰 제도도 좀 부담스럽겠지만 여러분들 꼭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6번. 여러분 16번 문제도 기출입니다. 적합성의 원칙을 협의의 비례 원칙이라고 한다. 여러분 협의의 비례 원칙은 상당성의 원칙이죠. 틀렸죠. 여러분 16번 문제 틀리면 안 되죠. 자, 다음 여러분들 17번 봅니다. 여러분 이 17번 문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이게 뭐냐면요. 자,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여러분 우리가 이론 시간에 법률, 여러분 법률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법률의 효력 발생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물어봐요. 그런데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상 법률. 이런 법률은 헌법상. 그런데 뒤에 보시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같은 법규 명령은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이건 규정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이 2번, 3번, 4번 맞는 지문이기는 한데 너무 지엽적 조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이 정도까지 공부 안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 17번 문제 보면요. 화가 나요. 화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번 지문은 우리가 다루었던 지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17번 문제가 대표적으로 속어법이 적용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따라서 이 17번 문제도 제법 어려운 문제였다. 자, 다음 여러분들 18번 볼게요. 여러분 제가 뭐 저 네이버 카페나
또 저하고 소통하고 계신 수험생분들은 아시겠지만 행정법 이거 공부 범위 절대 늘리지 말라 그랬죠. 7, 9급 시험에 일반 행정법에 있는 이상한 판례들 다 끌어와 가지고 문제 출제하고 강의해서 수업하고 이거 여러분들 제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행정법 문제가 이거 한 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행정행위의 무효를 물어보거든요. 이거 여러분들 7, 9급 시험 행정법일까요? 물론 행정행위의 무효라는 주제는 행정법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행정법 공부 많이 안 했어도 경찰학만 제대로 공부했어도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여러분 1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합니다. 여러분 처분은 누가 하죠? 행정청이 하죠. 자, 그런데 경찰관 개인이 행정청입니까? 여러분 우리 경찰 조직에서 행정청은 경찰청장,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죠. 처분을 경찰관 개인이 하는 건 말도 안 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1번은 무효이다. 여러분 2번 볼까요? 여러분 임용 결격자를 임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 경찰공무원법상 결격사유.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무효이다. 자, 여러분 제가 경찰구제법 무료특강에서 행정절차법 강의를 할 때 행정절차법 제24조 제1항 이게 뭐냐면 앞에서 밝혀줬네요. 처분 방식 서면으로 해야 되고요. 이유 제시해야 되고요. 법적 근거 밝혀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강행 규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서면으로도 안 했고 이유 제시도 안 했고 법적 근거도 안 밝혔네요. 무효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 5급 이상 국가정보원 직원 이 사람 임용할 때 국정원장이 제청권을 가집니다. 그런데 국정원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임용행위가 아닌 그냥 국정원장이 의원 면직 처분했네요. 이거 여러분들 유효합니다. 국정원의 장이 국가정보원장이잖아요. 행정청이잖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4번이 틀린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 18번 문제도 우리 수험생분들이 조금 헷갈렸다라고는 하지만 전혀 어려운 문제라고 보기에도 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18번 문제도 엄청 어렵다고 볼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기 때문에 18번 문제도 적어 놓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19번 문제. 여러분 하명, 허가, 면제, 부관
이런 부관 출제 가능성 엄청 높다 그랬죠. 적절한 것. 여러분, 처분의 재량이 없다. 법에 근거 있으면 부관 가능하다. 2번. 여러분, 2번은 기한을 물어보네요. 여러분, 기한은 여러분 군대 갔을 때 생각해 보면 국방부 시계는 그래도 흘러간다. 시기, 종기, 장래에 확실한 사실이죠. 그런데 불확실한 사실은 조건이죠. 틀렸죠. 3번. 장래에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이다. 장래에 확실한 사실. 기한이죠. 틀렸죠. 그래서 답은 여러분들 4번이죠. 철회권의 유보. 인가조건을 부여했는데 그 인가조건을 불이행하면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유보하는 것. 여러분, 여기서요, 뭐 종교단체, 기본재산 전환 인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의의가 중요합니다. 어떠한 조건을 부여했는데 그거 불이행하면 너 철회할 거야. 그걸 유보하는 거. 철회권의 유보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0번. 자, 다행히 여러분들 행정절차법 제가 특강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20번의 정답은요, 의견 제출 기한 10일 이상의 기한. 2번, 행정청이 정당한 처리 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 국민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처리 기간 내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빨리 처리해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죠. 20번 정답 2번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번. 여러분, 이거 기출이에요. 기출.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하죠. 정답 3번이죠.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시험 분명 일반적 시험 유형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문제, 헷갈리는 문제 꽤 있기는 했지만 기출 기반 문제도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 것들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랑 소통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경찰학 100점 맞으려고 범위를 주구장창 늘리지 말라고 저는 강조합니다. 자, 방어 과목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안 틀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문제입니다. 기출 기반 문제. 자, 다음 여러분들 22번. 여러분, 22번도 기출이에요. 행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할 능력이 미약한 게 아니라 없다. 능력이 없으면 과태료 부과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정답 2번이죠. 지출입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3번 봅시다. 여러분, 23번도요,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1번. 경과 물어보네요. 경과. 수사, 안보수사, 항공정보통신경과 제외하고는 일반 경과죠. 자, 경찰공무원법상 복수국적자 임용 결격사유죠. 3번은 쉽고요. 여러분, 4번 보세요. 여러분, 15임용 공무원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여러분, 면직,
할 수 있다. 여러분 15임용 경찰 공무원 부분 공부했으면 답을 찾는 건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 기출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24번 봅니다. 여러분 24번은 조금 문제의 유형 자체가 출제위원분들이 조금 고민을 한 것 같아요. 민이라는 학생, 지율, 수연, 윤우라는 학생의 주장을 서술하고 있는데 출제위원분들의 자제분 이름인 것 같기도 해요. 자, 여러분 1번 민이 지역경찰관서 시도경찰청장이 설치한다. 이때 경찰청장 승인 받아야 되죠. 옳은 지문. 여러분 이거 2번 많이 헷갈려셨을 텐데요. 여러분 중임은요 연임을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2번 때문에 헷갈려서 정답을 2번으로 하신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문으로는 여러분들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2번은 틀린 지문이 아닙니다. 3번 여러분 가정폭력범죄 수사사무 국가경찰사무입니까? 자치경찰사무죠. 여러분 제가 경찰사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4번 윤우의 주장은 너무 쉽고요. 따라서 24번의 정답도 여러분 적절하지 않은 것은 2번이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5번 봅니다. 경찰 통제. 경찰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죠. 국회에 의한 입법 통제, 사전 통제 뭐 있나요? 예산 의결권, 사후 통제, 예산 결산권. 여러분 이렇게 구분될 수 있죠. 디귿은 행정부에 의한 통제를 물어보는데 국정감사 조사권은 입법부에 의한 통제이기 때문에 틀렸죠. 리을. 여러분 이 리을을 여러분들 많이 헷갈려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감찰 조사할 때 조사 대상자가 영상 녹화를 요청하면요 이거 재량 규정 아닙니다. 기속 규정입니다.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옳지 않은 것은 디귿, 리을 두 개. 여러분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26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26번은 여러분 제가 저의 네이버 카페 회원분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똑같이 나왔거든요. 여러분 정답은 1번. 여러분들 112 신고할 때요 지역 관할을 고려해서 신고해야 됩니까? 지역 관할의 관계
없이 신고하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 1번입니다. 지역의 관할의 관계를 고려하여. 여러분 제가 이거 토시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이 112 신고 관련 예상 문제 올려준 거예요. 26번 문제도 틀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 112 기본법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거 신규 제정된 거잖아요. 제가 자료 다 올려드렸고 예상 문제까지 똑같이 나왔죠. 여러분 신규 제정 법령, 신규 개정 법령들 꼭 봐주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7번. 자, 여러분 1번 기출이고요. 2번은 경찰 착용 기록 장치의 의의입니다. 여러분 이거 말장난인데요. 영상 음성 기록 정보 관리 체계 이거 누가 구축하냐면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 그래서 여기 보면 시도경찰청장, 경찰서장이 틀렸습니다. 우리 시험에 전형적인 말장난 문제죠. 그러나 여러분들 경찰 착용 기록 장치 신규로 제정된 이 내용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읽고 가신 분들은 그래도 맞춰 주실 수 있는 문제였다. 자, 다음 여러분들 28번 볼게요. 여러분 이 28번 문제가 많이 지엽적으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정답은요, 적절한 것. 여러분 1번은 쉽죠. 다른 법령의 보상금을 먼저 받으면 그 이후에 국가배상법 청구할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군데가 틀렸어요. 국가배상법 및 행정기본법에 따른이 아니라 민법에 따른.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라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상금 받을 때 국가배상법을 먼저 받고 다른 법률의 보상금을 지급받는 건 가능하죠. 다른 법률의 보상금을 먼저 받고 그 이후에 국가배상법을 청구하면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답은 찾기 쉬웠거든요. 저는 답은 여러분들 2번입니다.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 생명 침해면 유족비, 장례비 이런 거겠죠. 신체에 대한 침해, 요양급여, 휴업배상 이런 거겠죠.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해, 수리할 수 있으면 수리비 이런 거겠죠. 이러한 것들 외의 손해는 상당인과관계설에 의하여 배상하죠. 자, 여러분 이 3번과 4번이요, 조금은 지엽적 조문이었습니다. 여러분 4번 문제 제 교재에 없다고 그랬고요. 이 28번 문제 3번 4번 지문이 제 교재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배상신청 본부심의회는 법무부에 둡니다. 배상 관련 결정서의 송달은 행정소송법을 따르는 게 아니라 민소법을 따릅니다. 민사소송법. 틀렸어요.
따라서 28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9번 볼까요? 여러분 29번은 솔직히 감사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책 결정 모델이 우리 순경 시험에 출제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간부 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리타 영역으로 우리 순경 시험에 한 번쯤 출제될 수 있다고 강조를 드렸는데 나왔고요. 또 쉽게 나왔습니다. 정책 결정자가 고도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최선의 대안을 언제든지 결정할 수 있다. 즉 객관적 합리성과 모든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객관적 합리성, 그리고 최선의 노력을 무조건 다한다는 주관적 합리성, 이걸 바탕으로 하는 모델이 바로 여러분들 합리 모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책 결정 모델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합리 모델입니다. 29번의 정답은 1번. 자, 여러분 30번 볼까요? 여러분 30번 기출이죠. 한 사람이 감독할 수 있는 부하의 수. 통솔범위 원리네요. 통솔범위 원리는 구조조정과 관련이 깊죠. 정답은 4번이죠. 1번. 조직의 경직화를 초래한다. 환경 변화에 따른 신속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어렵다. 계층제. 2번. 참모와 개선 조직에게 자문하는 거 허용하지 않는다. 한 사람에게만 허용된다. 명령통일이죠. 세분화 나오면 전문화죠. 여러분들 어려운 내용 없습니다. 31번. 여러분 이거 여러분 직업공무원 제도를 물어봐요. 여러분 직업공무원 제도는 실적주의와 유사합니다. 여러분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같은 건 아닙니다. 실적주의는 계급제와 유사합니다. 핵심은 신분보장입니다. 그리고 공개채용일. 여러분 이것만 잘 연결시키면 돼요. 1번. 개방형 충원체제. 예, 맞죠. 일정한 것만 만족시키면 충원되죠. 개방형 충원체제. 아, 충원이네요. 충원. 네, 넘어가고요. 여러분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다. 전문 인력 직위분류제죠. 상관없죠. 1번 X. 여러분 계급제 신분 보장되는 게 일체감, 단결감, 헌신감, 정신 강화하는데 유리하죠. 3번. 직위분류제를 원칙으로 한다. 틀렸고요. 계급제를 원칙으로 하죠. 신분이 보장되니까 장기근속 유도되죠. 여러분 31번의 정답 4번입니다. 어려운 내용 아닙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2번 봅니다. 예산 제도에 관한 설명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영기준 예산 제도는
정부 지출의 전체적인 성과 파악이 곤란하다. 예,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운영에 신축성이 부족하다. 여러분, 연기준 예산도는 매년을 단위로 연기준에서 예산을 책정하죠. 오히려 너무 신축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 자, 다음 여러분들 33번 볼게요. 경찰 장비 관리 규칙. 자, 형사 사건 수사 대상이 된 자. 임의죠, 임의. 따라서 회수할 수 있다. 예, 뒤에 부분 무기소지적격심의위원회. 예, 이거 옳은 지문이고요. 니은. 여러분, 이게 조금 지엽적이었어. 참, 무기소지적격심의위원회 구성까지 물어보네요. 5에서 7. 맞습니다.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다. 임의죠. 회수해야 한다. 틀렸죠. 여러분, 리을 이것도요, 말장난이에요. 여러분, 집중 무기고입니다. 집중 무기고가 탄약을 집중 보관 관리합니까? 무기를 집중 보관 관리하죠. 탄약이 아니라. 와, 진짜 이런 문제 내고 있네. 어려운 건 어렵게 내더니 이 정도 수준의 말장난을 하고 있습니다. OOXX. 여러분, 정답은 1번이 되겠네요. 여러분, 탄약은 탄약고에 보관해야 되잖아요. 집중 무기고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 4번 지문은 까딱 잘못하면 바로 함정 빠지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4번 봅니다. 자, 언론중재법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인격권 침해하면 안 된다. 5. 반론보도. 여러분, 반론보도든 추후보도든 정정보도 청구를 준용하기 때문에 고의가실 위법성 필요하지 않습니다. 5. 3번. 여러분, 범죄 혐의 나중에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게 추후보도입니다. 5. 여러분, 제가 4번 엄청 강조드렸죠.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서 서로 협의하겠죠. 그러면 이 정정보도는 언제까지 방송해야 되느냐? 청구가 있었던 때부터 7일 이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협의가 있은 날부터 7일 이내 아니라고 그랬죠. 따라서 여러분들 4번이 X죠. 여러분, 이건요, 제가 수업 때도 강조드렸고요. 이건 말도 바꿔서 모의고사에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 34번 문제도 크게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5번. 여러분, 암표 매매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암표 매매의 의의를 대부분의 강사님들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여러분들 속어법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2번, 3번, 4번이 너무 명확하게 옳은 지문이거든. 여러분 2번, 3번, 4번은 다 기출지문. 2번, 3번, 4번 너무 옳은 지문이구나. 그러면 답은 1번이겠네. 속어법. 자, 그러면 여러분들 확실하게 풀려면 여러분 안표매매는요 해당 장소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에서 조금 웃돈 받아서 파는 거 당근마켓, 당근마켓은 웃돈 아닌가요? 뭐 하여튼 그런 거 있죠. 만약에 그것까지 안표매매로 다 처벌하면 국가재산 늘어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 그래서 여러분 이 35번의 1번 지문도 조금 헷갈릴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6번. 여러분 다양한 마약의 종류의 특징을 하나씩 물어보는 게 아니라 LSD, 가장 강력한 환각제인 LSD를 엄청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자, 기억. 소다수 등에 타서 타인에게 복용시킨다. 성범죄 등에 악용된다. GHB. 여러분 곰팡이 나오고 보리, 맥각 나왔네요. 무색, 무치, 무미 나왔네요. LSD죠. 여러분 이 LSD 어떻게 복용하느냐? 종이 표면에 묻혀가지고요 입에 넣어서 먹는 방법 복용합니다. 리을 억제성 진해작용. 여러분 진해작용 나오면 진해 거담제죠. 여러분 이거 뭡니까? 덱스트로, 메트로폰, 러미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일단 LSD 특징 옳은 게 니은, 디귿 두 개인 건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답 2번 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여러분 미음도 옳은 설명.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LSD를 하다가 끊었어. 정말 오랫동안 끊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LSD가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요 LSD를 복용하고 장기간 끊었어도 환각 재현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 갑니다. 이 환각 재현작용을 우리는 플래시백 현상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미음 옳은 지문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좋습니다. 한 마약의 특징을 모두 서술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낯설죠. 조금 어려운 문제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37번. 여러분 신상공개법 제가 무조건 나온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아니라 공개하지 아니한다. 아마 여러분들 이 신상공개법 관련해서요 5일, 30일 이런 숫자 위주로만 외우셨을 거예요. 자, 신상정보 공개할 때 이런 거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유족의 의견도 들어봐야죠. 디귿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이거 여러분들 경찰청장과 검찰총장이 둘 수 있습니다. 임의기관 법무부 장관 아닙니다.
리을 수사 재판 단계에서 신상 정보 공개에 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법을 우선 적용합니다. 신상공개법을 우선 적용한다. 37번 문제도 조금 약간 지엽적이기는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옳은 것은 한 개네요. 정답 2번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38번. 여러분 38번이 대표적인 기출 문제입니다. 정차, 주차 모두 금지되는 거. 니은 디귿 리을. 여러분 기억은 주차 금지, 정차 가능. 터널안 다리 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도로공사 5m 주차 금지, 정차 가능. 여러분들 이거 기출이죠. 그래서 주정차 모두 금지되는 거 니은 디귿 리을. 정답 3번이죠. 자, 다음 여러분들 39번입니다. 확성기 소음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관할 현장 경찰 공무원이 측정하죠. 주최자가 임명한 사람과는 관계 없습니다. 여러분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 주학종, 공공도서관 주간, 야간, 심야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주간과 야간으로만 구분한다? 틀렸죠. 등가소음도 10분간. 다만 여기서 주학종, 공공도서관은 5분간. 쉽죠. 확성기 등 사용은 신고 대상이든 신고 대상이 아니든 모두 적용되지만 1인 시위의 경우에는 집시법 자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틀렸죠. 39번의 정답은 3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확성기 관련된 거 나온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34번. 여러분 이 34번 문제가 재밌는 게요. 옛날 우리 과거에는 인터폴이면 인터폴만 물어보는 문제, 형사사법 공조면 공조만 물어보는 문제, 범죄인 인도법이면 인도만 물어보는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국제경찰 형사 통합 문제입니다. 적절한 거 1번. 국제형사사법 공조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이 있고 범죄인 인도는 범죄인 인도법이 있죠. 그리고 각 법마다 우선적 효력이 있는 각 조약도 있을 수 있죠. 1번 틀렸죠. 그러면 국제형사사법 공조법에서 말하는 이 공조는 뭐냐? 각종 자료들, 증거 수집, 압수수색, 검증 자료 모두 포함됩니다. 여러분, 인터폴에 가입한 각 국가가 서로 협력하는 건 인터폴 헌장과 각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협력합니다. 강제 협력 아닙니다. 각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기 때문에 임의 협력입니다. 4번. 국제형사경찰기구는 국제수사기관은 아니죠.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번 24년 2차 순경시험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가 3번, 4번, 13번, 17번, 18번, 28번 이렇게 6문제 정도로 봅니다. 자, 그리고 4문제 정도는 지엽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30문제 정도는 제가 말씀드린 게 바로 기출 기반에서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30문제 맞추면 몇 점이죠? 75점인가요? 뭐 약간 실수했다고 해도 70점, 75점.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이 분명 어려운 건 일반적인 경우보다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지만 경찰학 남경 기준 70, 여경 기준 75 공부를 좀 많이 하신 분들이라면 이 정도 수준의 점수는 획득 가능할 수 있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다만 3번, 4번 문제부터 헷갈리게 내고 어려우니까 뒤에 쉬운 문제까지 영향을 미친 건 분명 있어요.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일주일 정도는 푹 쉬세요. 새롭게 시작할 때 여러분 상담 필요하시면 저 네이버 카페에 상담 신청하시고요. 향후 경찰학을 공부할 때는 단순히 암기, 두 문자 암기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서 그치면 안 된다.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암기했던 것들을 체계를 잡아서 항상 연상작용해야 한다. 기출은 여전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이런 불이타 문제 그리고 소거해야 풀 수 있는 다소 지엽적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감각을 깨우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이고 꾸준한 자기평가, 모의고사를 응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 본다고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합격하신 분들은 합격한 대로 정말 축하드리고 아쉽게 불합격하신 분들은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다음 시험에 나는 반드시 될 수 있고 될 거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진호 경찰학이 향후 여러분들의 합격을 열심히 응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024년 2차 수능시험 해설 강의 여러분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